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망막 열공, 망막 박리, 황반 원공, 망막 색소 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안과 의사, 안과 의학박사 정근입니다. 이번 정말 근사한 안과에서는 망막이면은 카메라로 비교하자면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우리 물체를 보게 된다면은 카메라에 상을 맺히게 해서 상을 찍게 하는 부위가 필름이죠. 필름에 상이 맺어지지 않으면은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우리 눈에 상이 들어오게 된다면 물체의 상이 망막이라는 부분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즉 카메라의 필름, 눈의 망막 똑같은 원리와 작용을 하는 곳인데요. 이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망막 열공입니다. 열공은 뭐냐 하면은 찢어질 열자, 구멍이 있는 공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막이 박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떨어지는 거죠. 박리. 그죠? 망막 열공, 박리, 황반은 뭐냐 하면은 망막의 가장 중심 부위가 황반이라고 합니다. 약간 노랗게 보이거든요. 눈의 중심인데 이 부분에 원공, 동그란 원의 형태의 구멍이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망막 색소 변성은 야병증을 일으키죠. 이는 오늘 망막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막이 열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열공이 아니고요. 구멍이 찢어지거나 찢어질 열자, 그리고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는 공, 그죠? 이렇게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있으면은 양동이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차 있는 양동이에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양동이에 물이 있는데 구멍이 나면은 물이 다 흘러나오게 되어버립니다. 그죠? 이게 가운데 구멍이 나는 것을 열공. 그러면서 물이 밖으로 다 흘러나오고 남아있는 부분에 망막이 떨어지는 것을 이것을 박리입니다. 박리. 자, 이렇게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은 카메라에 필름이 문제가 생기면은 상이 안 맺어지듯이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망막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붓는다면 또 안 보이게 되겠죠. 망막의 질환에 대해서 망막 열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이렇게 태양이 내려쬐을 때 그 태양이 보이는 그 상의 눈을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들어온 상은 망막에 맺어지게 됩니다. 선글라스로 태양을 보호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망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안구의 내막이라 합니다. 안구의 뒤쪽 3분의 2, 맥락막 안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조직입니다. 이게 이 망막이에요. 이게 뒤에 맥락막입니다. 이 눈 바깥쪽이죠. 이 눈 안쪽이에요.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합니다. 망막. 그 뒤에 밖에 있는 부분을 맥락막. 그 완전히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의 형태를 눈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공막이라 하죠. 그래서 이 망막, 카메라로 비교하자면 필름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망막의 두께는 0.1mm, 1mm 손톱만 하죠, 끝이. 근데 0.1mm 아주 얇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후극부에는 0.23mm 정도 이렇게 망막이 얇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망막은 물체의 상이 각막을 통해서 수정자를 통해서 망막에 상이 맺어지는데 가장 먼저 상이 맺어지는 곳은 황반입니다. 황반. 이렇게 황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심 오목으로 이렇게 웨이브를 찌어서 가운데가 조금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황반의 중심이고 중심 오목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망막의 안쪽부터 눈의 바깥쪽까지 총 망막은 10개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자, 내청, 속 경계막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하는 신경세포들이 눈을 보는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이 신경세포에 신경섬유청, 신경절세포청, 쏘월기청, 쏘핵청 이렇게 여러 가지 경계 부위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바깥 경계막이 있고, 그리고 이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눈이 좀 바깥쪽이죠. 이 부분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강수용 세포청,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원뿔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600만 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원뿔세포는 밝은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막대세포가 있어요. 원뿔세포 이렇게 있고 또 막대세포가 이렇게 양으로 교대로 있습니다. 막대세포는 이렇게 정도.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데서 볼 수 있는 것이 막대세포. 그래서 강수용 세포층의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이제 색소상피, 암막과 같죠. 암막. 끊게 되어 있습니다. 색소상피가 들어있으면 상피의 색깔이 뭐죠? 색소상피. 그죠? 우리 피부가 흑인은 검고 항인종은 조금 색소가 적고 백인은 색소가 없죠. 그래서 이 흰색으로 보이듯이 색소상피증이 눈의 망막의 제일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은 맥락막, 혈관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죠.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항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뇌 속으로 들어가면은 머리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죠. 망막은 10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망막의 중심은 이렇게 약간 구릉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망막이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부종이 있거나 생기면 이렇게 볼로가 솟아오른 거예요. 그럼 빛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망막의 10개척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망막을 앞에서 본다면 이렇게 시신경이 있고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겹쳐져 상하 좌우로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가장 중심은 이렇게 황반, 그리고 중심 오목. 물체를 보게 되면 물체의 상이 이 가운데 여기에 상이 맺어지는 거예요. 상이 맺어진 이 정보가 시신경을 원뿔세포와 막대세포를 다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것이죠. 뇌로. 그죠? 자, 그러면은 항반은 시신경에서 시신경 유두로부터 약 3mm, 이 길이가 3mm예요. 1mm, 2mm, 3mm. 그죠? 뒤쪽 바깥쪽으로 떨어져 있는 함몰부, 약간 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망막이 얇고 또 색소 상피가 많아서 조금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반이에요, 항반. 이 항반의 한 가운데 이 부분을 중심 오목이라 합니다. 중심 오목. 영어로는 포비아. 항반은 메쿨라. 영어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심 오목, 눈이 가장 오목한 부분의 중심 부분이다. 중심에는 무슨 세포만 있을까요? 음볼 세포만 있습니다. 콘 세포라고. 그죠? 자, 시신경 유두는 이 부분에 시신경 섬유로 구성되어져 있어 시신경 섬유를 통해서 머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시신경 유두 이 부분은 시세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체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물체를 다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볼 수 없는 부분, 암점입니다. 암점. 시신경 유두 부위는 볼 수 없다. 시세포가 없어서 시야검사상 생리적 암점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시야검사를 본래 녹내장이 있거나 합니다. 녹내장이 있거나 하는데 생리적 암점 이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바깥쪽으로. 오른쪽 눈은 바깥쪽에, 왼쪽 눈은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눈의 망막과 반대가 시야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망막의 중심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하셨습니다. 망막의 중심이 어디라고 했죠? 황반, 누르항자, 전반자 이렇게 노랗게 약간 좀 색이 더 진하게 되어 있죠. 황반. 자, 망막에 열공, 찢어져 공,
찢어졌단 말이에요. 망막에 원공, 원으로 된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자, 망막 열공을 한번 볼까요? 태어. 종이를 찢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태어, 찢어진 거. 망막과 유리체에 유착된 부위에 견인력이 작용해서 망막이 찢어진 것. 그죠? 자, 어떻게 됐냐? 망막이 있는데 이 유리체입니다. 이거는 유리체. 유리체가 유착이 탁 된 거예요. 어떤 힘에서 당기면서 이 부분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망막이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망막에 구멍이 났다, 찢어졌다, 열공이 났다, 태가 찢어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똑새기 모양으로 이렇게 달 모양으로 초선달 모양으로 찢어져 있죠. 이 구멍이 난 거예요. 망막이 찢어진 거예요. 망막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안에 있는 물질들이, 눈 안에 유리체에 있는 물들이, 유리체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망막을 볼록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망막이 떨어질 때 이렇게 이 물이 차서 이게 망막 박리가 생겨. 망막 박리. 자, 이렇게 구멍이 나면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혈관이 지나면 피가 나올 수 있어요. 피가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죠. 여기서 찢어지면서 혈관이 지난 부위가 찢어지면서 혈관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출혈. 눈 안에 이렇게 피가 고일 수 있는 거예요. 출혈. 주로 발생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망막의 적도 부위, 귀 위쪽에, 바깥쪽 이쪽으로 많이 출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망막 열공, 찢어진 거죠. 이게 쭉 이렇게. 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찢어졌는데 더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레이저로 이렇게 찢어줍니다. 유착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3열, 4열로 쭉 이렇게 레이저로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히 조직이 유착이 되게 되겠죠. 유착. 그러면 더 이상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찢어져서 물이 뒤로 들어가면 이게 다 전체로 골판지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면은 망막 박리가 더 커지는데 이 부분에만 레이저를 쏘아서 더 진행이 안 되도록 막은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는 망막에 또 찢어져서 레이저를 또 해놓은 것이고, 그죠?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찢어졌죠. 찢어져서 물이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록하게 떨어져 있는 망막 박리입니다. 이 부분은 망막 박리. 망막에 열공이 있고 찢어져서 전체가 볼록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 그죠? 망막 박리. U자형의 망막이 떨어져 있다. 말발굽 모양으로 찢어진다 그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는 동그랗죠. 빨간 게 그죠? 이게 망막의 원공, 홀입니다. 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망막의 홀. 망막의 얇아진 부위에 자연적으로 생긴 원형 구멍 이렇게. 여기 있는 눈에 있는 물이 구멍 난 대로 들어가서 골판지 떨어지 망막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이저로서 땜질을 해야 되겠죠. 레이저로. 그죠? 이 부분도 레이저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붙어요. 이 뒤에 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을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물을 배출을. 수술이죠. 수술. 망막이 떨어지면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그죠? 이렇게 망막의 태엽, 즉 열공, 그리고 망막에 구멍이 뽕 난 거, 원공. 이렇게 되면은 망막에 구멍이 생김으로 인해서 망막 박리가 될 수가 있다. 망막 박리.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시력이 안 나옵니다.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망막 열공 찢어졌죠. 망막이 박리가 돼버린 거. 박리가 되기 전에 레이저를 해서 막아준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망막에 원공, 구멍이 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망막이 떨어지지를 안 했죠. 망막 박리가 생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망막은 열공, 원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눈에 날파리가 떠다니네. 비문적 날파리가 떠다니네.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잡을 것이 아니라 망막이 떨어지려고 다니구나. 눈에 불이 번쩍번쩍번쩍 눈을 움직이는데 불이 번쩍거리면은 망막이 구멍이 나려고 하고 있구나. 망막이 필름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안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망막 열공, 망막 원공, 그리고 망막이 박리가 되는 것. 그죠? 자, 망막 열공을 한번 보면은 망막 열공은 망막과 유리체 유착이 가장 병적으로 강한 곳에서 자, 이렇게 망막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망막을 구멍이 뻥 내는 거예요. 그죠? 망막 열공. 그러면 눈 안에 있는 물이 망막 뒤로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망막 박리가.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유리체 기저부는 이게 좀 튼튼하게 붙어 있고, 이 물체가,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 액화됩니다. 액화. 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 물처럼 변하니까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어들면서 뒤에 싱싱하게 붙이는 이 부분도 떨어지면서 또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구멍을 내는 것이 망막 열공이다. 나이와 또 연관이 있죠. 또 고도 근시가 많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망막이 결인돼서 떨어지면서 망막에 구멍이 발생하고 망막에 구멍이 생기면서 지나가는 혈관이 다치니까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출혈이 생기면서 유리체에 있는 물이 망막의 뒤로 들어가서 골판지 떨어지듯이 불룩하게 떨어지는 것이 망막박리랍니다. 망막박리. 그죠? 이렇게 망막 열공이 생기면은 망막박리가 생긴다. 그때 전구 증상, 무슨 증상이 나타날까요? 눈에 불이 번쩍번쩍 가만히 있는데도. 그리고 날파리가 떠다니는 현상들이 더 많아진다. 그죠? 나중에 심하면은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한쪽이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병이 생겼을까요? 망막박리가 생겼습니다. 자, 망막해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U자 모양, 말바꾸 모양 이렇게 찢어지는데 이거는 망막이 원공,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죠. 근데 망막의 주변부에 이렇게 전체가 헬이 떨어져 버려. 다이아리스 있어. 망막해리. 망막해리는 유리체 기주부에 이렇게 당기면서 전체도 불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왜 생길까요? 외상, 다쳤다. 물에 한 대 맞았다. 그죠? 그럼 선모체염이라든지 또 선천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병이 심각하죠. 구멍이 크게 나 있으니까. 주로 망막의 귀 아래쪽 이 부분에 망막에 이렇게 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눈의 주변에 떨어져 있는데 눈의 중심, 황방까지 오게 되었을 때 발견이 잘 되고요. 주변에만 떨어져 있을 때는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럼 발견이 될 때가 언제 느낌은 무엇일까요? 눈에 불이 번쩍번쩍, 강시증, 빛이 보인다. 그리고 날파리가 떠다닌다 하면은 즉시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망막 박리를 한번 볼까요? 망막이 전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어요? 이 구멍이 나 있는데 망막이 전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망막이 맥남막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망막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 구멍이 났고 눈 안에 있는 유리체에 있는 액화된 물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불룩하게 떨어져 버린 것이 망막박리다. 망막박리는 열공성, 망막 열공으로 인한 박리, 특히 고도근시라든지 외상 변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망막박리가 발생하면은 수술해야 됩니다. 안 보입니다. 망막이. 자, 비열공성, 구멍도 없는데 망막이 생기는 병이 또 있어요. 또 결인석, 눈에서 이렇게 확 잡아 당기니까 게 있어요. 이 눈에 안구 천공상이라든지 당뇨, 혈관이 자라나면서 섬유 조직이 있으면서 망막을 확 잡아 당기면은 견인성, 잡아 당기는 망막박리다. 삼출성 망막박리, 또 눈 안에 염증이 있거나 포도막염이나 종양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또
망막이 박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열공, 구멍 난 것, 그리고 구멍 나지 않는 생긴 망막 박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망막 박리. 카메라의 필름이 불룩하게 다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막 박리의 증상은 초기에는 빛이 번쩍번쩍, 눈앞에 불이 번쩍거린다. 비문증, 먼지 같은 부유물이 떠다닌다. 그럼 유리체가 전체 눈 안에 출혈이 되면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 시야가 교수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주의 산이, 산방산이 잘 보여야 되는데 한쪽이 검게 안 보여요. 이렇게. 그죠? 이 부분에 시야의 결손이 와버렸습니다. 심하면 이만큼까지 다 안 보이게 되겠죠. 유채꽃도 산방산도 안 보일 수 있는데 제주. 자, 이렇게 시야가 결손이 생기면은 망막에 박리가 되구나. 눈에 출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점점 진행되면은 이렇게 장막이 처져 있는 것처럼 전체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반, 눈의 중심이 침범되면은 시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중심 시력이 나빠져서 변형시, 물체가 다르게 보인다든지 색각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망막 박리가 되면 굉장히 긴급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검사는 뭘 해야 될까? 안과에 가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봅니다. 이렇게 눈에 삼면경 렌즈를 눈에 넣고 또 렌즈를 넣어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 또 90디옵터 렌즈로 또 이렇게 OCT, 머리를 찍는데 CT가 있는 건 아니라 눈에도 CT가 있습니다. OCT. 망막을 단층 촬영해서 망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로가 솟아 있죠. 이렇게 구멍이 있죠.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에. 그래서 망막의 사진과 CT를 찍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망막을 단층 촬영한다. 또 초음파를 해보면 이렇게 물로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건 뒤에 눈 안에 암이 있어. 악성암. 암이 있으면서 망막이 물로가 떨어져 버릴 거예요. 이걸 초음파로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입체 초음파 검사. 이런 망막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안과에 가시면 검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망막 박리 소견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망막이 이렇게 물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망막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망막에 구멍이, 열공이 나 있는 거예요. 그죠? 망막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색을 띠는 거예요. 왜? 혈관이 뒤에 바로 보여야 빨갛게 보이는데 혈관과 떨어지는 막처럼 보이니까 회색이 되는 거죠. 또 공에 바람 빠지면 어떻게 되죠? 공이 말랑말랑하죠. 이게 눈에도 망막이 떨어지면은 안압이 떨어지면서 눈이 말랑말랑해지죠. 눈이 누르면은 쏙쏙 들어가요. 그러면은 눈에 안압이 떨어졌다. 눈의 압이, 망막 박리가 생겼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망막을 떨어진 망막과 정상 망막의 경계 부위는 이렇게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래되면은 이 부분에 어느 부위가 침범을 되면 안 되죠? 황반, 눈의 중심. 황반이 침범하면은 시력 장애가 생깁니다. 자, 망막 열공은 치료는 레이저로 해줍니다. 레이저로. 그죠? 이거는 지금 레이저가 안 돼요. 떨어져서. 그래서 떨어질 때는 망막 박리를 수술해야 됩니다. 공막 돌륭술이라든지 유리체 출혈이라든지 가스 주입술,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망막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나고 이렇게 망막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망막 박리가 생기기 전에 열공이 있을 때 먼저 레이저를 치료해야 된다. 망막 박리는 떨어졌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레이저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망막 주변부에 전체적으로 당뇨 망막인데 레이저로 해서 더 혈관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시작하는데 레이저는 객이 일식할 때 햇빛을 보고 나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망막에 레이저 솜과 똑같습니다. 시력장애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개발해서 레이저로서 눈 안에 망막에 레이저를 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선 치료를 이용한 원리다.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런 조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흉터. 까맣게 나중에 변해요. 처음에는 희게 되어 있다가. 그러면은 이 망막이 뒤에 있는 맥남막과 유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용접하는 효과, 뗀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죠? 당뇨병일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망막에 구멍이 나 있을 때, 열공이 있을 때도 두 겹, 삼 겹으로 뺑 둘러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은, 레이저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뗀질 하듯이
용접이 납땜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중심장애성 맥락망막병이나 망막열공이나 당뇨 망막증이나 망막의 혈관을 폐쇄할 때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 수술을 망막 강응고술이라 합니다. 망막열공은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열공이 있어요. 레이저 치료하죠. 당연히 이렇게 망막과 맥락막 사이에 염증, 흉터 조직을 형성해서 유착을 시켜버릴 거예요. 딱 붙이는 거죠. 떨어지던데, 그죠? 구멍이 난 부분에 더 못 떨어지도록. 망막 박리가 물이 들어가서 망막이 떨어진 경우, 망막 박리죠. 이때는 수술합니다. 실리콘을 넣는다든지 눈 안에 가스를 넣는 수가 있어요. 가스로 이렇게. 이거는 냉응고술. 이게 밴드로서 눈을 꽉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막 돌융술입니다.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망막 열공은 레이저, 망막이 떨어진 박리는 수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중심장애 맥락 망막장을 볼까요? 시신경이 있고 황반이 있어요. 중심 망막이죠. 이 부분에 물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신경 망막이 이렇게 구릉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새어나와서 볼록하게 석유가 잠겨 있는 것처럼 볼록하게 솟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눈에 항만에 있는 물이 새어나와서 볼록하게 솟아있다. 이것을 중심장애 맥락 망막병증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가 안 보입니다. 누가 시킬까요? 젊은 남성, 스트레스 많은 소심 성격에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이 검사는 이렇게 눈 검사를 망막 검사, CT 검사를 해서 할 수 있고, 치료는 자연 치료되지만은 레이저를 쏘아서 이 부분에 물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레이저를 쏘면은 새는 부위를 막아줍니다. 레이저 강응고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노출 부위, 망막 가운데가 볼록하게 물이 차서 볼록하게 솟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망막의 안막, 시신경이 있고 정상인 망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신경이 있고 망막 앞에 막이, 얇은 막이 생겨 있는 거예요. 얇은 막이 있으면은 잘 안 보이겠죠. 이 안막을 눈 안에 수술을 유리체 절제술을 해서 제거를 해주는데, 볼처 이렇게 물체가 점이 동그랗게 점으로 보여야 되는데 상이 꼬부러져 보이는 거예요. 눈의 중심 황반에 이상이 있다. 안막이 있다. 막은 수술로서 제거를 해줍니다. 언제? 이렇게 물체가 꼬부러져 볼 때. 변형 시증이 심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로 망막 안막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망막 안막 앞에 막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낭포 황반 부종이라고 눈의 중심 황반부를 OCT로 찍어 놓은 거예요. OCT로. 이 눈의 중심 이 부분에. 근데 이 부분에 볼록볼록한 물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낭포 황반 부종이라고 하는데, 주로 당뇨 망막증이나 포도막염 있을 때 생기고 백내장 수술 후에 아주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어요. 저절로 또 백내장 수술 마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기도 하는데요. 약도 먹기도 하고. 자, 황반 원곡, 이렇게 구멍이, 황반, 눈의 중심 황반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죠? 구멍이 동그랗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원인은 고도근시나 안구 타박상이나 또 이런 50대, 70대 노년층에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수술은 초기에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명 예방 수술하는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황반 농고. 어느 정도 황반 농공이 얇게 있으면은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술 안 하는 것이 좋고, 시력이 갑자기 떨어질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외상, 망막, 눈에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콱 눈에 맞았으면은 눈이 망막이 황반부가 붓습니다. 망막의 일가성 부종, 베를린 부종이라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눈에 한 대 부딪혔죠.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이게 망막 부종이 생겨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잘 보이신다고 합니다. 망막 후극부의 반원형으로 이게 볼록하게 솟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CT로 찍으면은 구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 있습니다. 안 보이겠죠? 그죠? 3, 4일 후에 대부분 증상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이게 볼록하게 부어 있는 거예요.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맥락막 파열, 눈에 한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경과 항반 사이에 맥락막이 찢어진 거예요. 파열. 안 보이겠죠? 그죠?
수술이나 레이저 주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1강, 햇빛을 아주 세게 보고 있을 때 눈에 망막이 손상돼 버리고 손상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죠. 또 테트라사이클린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 정신질환자, 백내장, 햇빛 노출 직업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햇빛에 노출된 지 1시간 내지 4시간 뒤에 갑자기 시력이 안 보여요. 사물이 휘어져 보입니다. 눈이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눈부심 이렇게 되면은 빨리 병원에 와야 되겠죠. 대부분은 또 호전이 됩니다. 그죠?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검사가 필요하겠죠. 망막 색소 변성, 색소 상피 변성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유전성입니다. 망막 시세포 중에 막대세포가 손상이 되어버린 거죠. 증상은 밤눈이 어둡다, 밤길이. 망막 시신이 있고 망막이 있으면 이렇게 까맣게 망막이 다 변해버렸어요. 색소가 변성이 되어버리니까 안 보입니다, 밤에. 검은색으로 뼈조각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치료는 잘 안 되지만은 비타민 A를 먹는다든지 유전자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더라도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야맹증, 망막 색소 변성증이죠. 자, 눈 수술할 때 눈은 빼어서 하나요? 질문을 받습니다. 눈을 못 뺍니다. 눈 있는 그대로, 눈 상태, 눈을 그대로 두고 수술을 다 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랑 눈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위로 밑으로 위로 올리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빼지는 않습니다. 눈을 휙 돌리면 밑으로 당기면 눈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눈은 빼어서 하지 않고 눈을 돌려서 수술합니다. 안 꺼서는 아주 정밀하게 하니까 앉아서 수술해야 되겠죠. 현미경 하에서 수술하죠. 눈을 세게 비비면 시원한데 비비고 싶어요. 가릴 때 비비면 될까요? 안 됩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은 난시가 많아요. 생겨요. 원추 각막, 눈이 각막이 돌출돼요. 망막이 열공이나 박리가 생길 수도 있고 망막 출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 안 좋습니다. 눈이 비비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인공 눈물 안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망막 박리 유전성이 있을까요? 망막은 고도근시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고도근시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으면 자녀도 두꺼운 안경을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망막이 얇아지니까. 왜? 눈이 커지면서 망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고도근시는 유전성이 있어서 정기적인 눈검사. 안경 알이 두꺼운 데 끼는 사람은 꼭 안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빨리 와야 되죠. 눈에 날파리가 더 떠다니고 있다.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안과에. 눈이 불이 번쩍이는 강시증.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를 흔들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안과로 와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날파리가 떠다니는 거, 눈에 불이 번쩍이는 거, 그러니까 망막이 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눈에 불이 번쩍거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편안하게 있고 안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전신철량, 안구구백량. 오늘은 망막 열공, 망막 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한쪽이 안 보인다 하면은 망막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고, 머리는 높이면서 되도록 머리를 흔들지 말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안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시는 안과 의사 정근입니다. 감사합니다.